아유, 그렇게 빈자리 찾아 돌아다니면서 응원하더니 엄청 피곤한가 보네. 침대에 머리 대자마자 잠들어 버렸어. 에이, 그래도 자는 모습도 이쁘다. 아유, 그나저나 좀 게임 좀 하고 싶은데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음, 어몽어스? 뭐야 이거? 애들 하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재밌어 보이는데 한번 해볼까? 마피아 게임 같은 건가? 일단 깔아봐야 되겠다. 에휴, 우리 딸은 잘 놀고 있으려나? 이놈 가기 전에는 엄마랑 아빠랑 떨어지기 싫다 했으면서 아주 생각도 안 날 만큼 재미있나 보네. 안녕하십니까. 어몽어스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게임은 PC와 모바일, 플랫폼의 제약 없이 모두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PC 이용 시 모바일과는 다르게 유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 시간이 2시간이 넘는다면 환불이 불가하오니 이 점 꼭 유의해 주십시오. 모바일은 안드로이드, iOS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게임 시작 전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안내글과 음성에 집중해 주시어 플레이 하시는데 어려움 없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 게임은 7세 이용가이지만 iOS는 9세 이용가입니다. 18년 6월 15일 출시를 시작하였으며 전략, 추리, 마피아 게임으로 생각해 주시면 게임의 장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최소 4명에서 최대 10명의 플레이어로 시작합니다. 마피아 게임에서 시민을 죽이는 마피아를 저희는 임포스터로 부르고 일반 시민들은 크루원이라 부릅니다. 임포스터와 크루원 상관없이 게임 아웃된 플레이어는 고스트라고 불립니다. 만약 고스트 유저가 현재 아웃된 인원들보다 많을 경우 절대로 채팅을 치지도 게임을 강제 종료하지도 마십시오. 자연스레 게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아무런 문제 없을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고스트 유저의 수가 아웃된 인원들보다 많을 경우 채팅을 치지도 게임을 강제 종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 번째, 죽은 플레이어의 시체는 뼈와 하반신만 남아있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크루원의 시체가 이와 다른 형태로 보여진다면 게임을 강제 종료시켜 주십시오. 그 후 모바일 이용자이시면 디바이스의 전원을 꺼주시고 PC 이용자이시면 컴퓨터의 전원을 완전히 꺼주십시오. 전기를 완전히 차단시켜 주십시오. 만약 게임만 종료하고 기기를 끄지 않을 경우 그 모습은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야 안에 시체가 있는 경우 어떤 상황이든 그 즉시 리포트 버튼을 눌러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꺼져 있더라도 정상적인 시야가 세팅이 되어 있다면 리포트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만약 주위에 어떤 시체도 없는데 리포트 버튼이 활성이 된다면 절대로 누르지 마십시오. 단순한 오류나 버그일 수 있습니다만 매 순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의 주요 구역은 식당, 무기고, 항해실, 산소 공급실, 관리실, 보호막 제어실, 통신실, 창고, 전기실, 의무실, 보안실, 하부 엔진, 원자로, 상부 엔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외 각 구역을 연결하는 복도로 이어져 있으며 다른 세부적인 장소들은 게임을 플레이하시면서 차근차근 익혀나가실 수 있습니다. 간혹 유저들의 문의 중 전기실과 하부 엔진실 사이에 시체 안치소라는 구역을 보았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체 안치소라는 장소는 개발 중 삭제된 장소도 아니며 앞으로 생길 구역도 아닙니다. 5-1 위 문의 내용에 따르면 시체 안치소는 이렇다고 합니다. 시체 보관함이 늘어져 있었다. 몇 개의 보관함은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잠시 눈을 떼면 문이 열린 보관함들의 문이 닫혀 있거나
닫힌 문이 열려 있었다.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신음소리 혹은 광기에 찬 웃음소리 등 기분 나쁜 BGM이 나온다.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매우 섬뜩하다는 것, 그리고 해당 장소에 들어선 후 5분 이내에 집안의 모든 전기가 차단됐다는 점입니다. 그 후로 저희는 해당 유저분들에게 회신을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메일을 확인한 유저도 답변을 한 유저도 없습니다. 6번째, 임포스터는 크루원을 방해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방해 공작은 크루원들의 동선을 꼬이게 하며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수도 있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방해 공작을 위해서는 사보타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임포스터 2명이서 동시에 누르면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7번째, 어몽어스는 방을 만들어 친구에게 코드를 보내 아는 사람끼리 게임을 할 수도 있으며 다른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방에 입장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재미있는 게임을 할 수도 다양한 유저들과 만나 즐기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7-1 온라인 플레이를 할 때 자동 매칭이 아닌 다른 유저들이 만든 방을 여러분께서 선택해 입장을 합니다. 방 제목은 흰색 글씨로 표시됩니다. 흰색 이외 다른 색을 하고 있는 방이 보인다면 해당 방으로는 절대로 입장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입장이 불가하지만 간혹 입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기심으로라도 입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지나친 호기심이 여러분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8번째, 친구 이외 방 코드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다른 유저가 들어온다면 그 방을 나가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나가주십시오. 영문과 숫자를 조합해 나온 코드를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우연히 맞출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방을 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9번째, 로컬 플레이 시 다른 유저가 들어온다면 게임을 종료 후 인터넷을 잠시 끊어주십시오. PC, 모바일 기기의 통신뿐 아니라 집안의 모든 인터넷의 연결을 끊어주셔야 합니다. 10번째, 만약 여러분이 게임에 접속을 했을 때 후속작의 베타 테스트를 희망하는 유저는 이메일과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라는 팝업 창이 뜬다면 어떠한 정보든 적지 마십시오. 현재 저희는 어몽어스 1에 집중하기 위해 후속작의 개발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만약 후속작의 개발이 진행되고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해도 유저들의 정보를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어몽어스를 플레이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위 수칙들을 필히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플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기 블랙 서바이벌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의 기는 PC로 즐길 수 있으며 전작 블랙 서바이벌 1은 PC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얼리 액세스 기간이므로 작은 오류나 버그가 발견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게임 시작 전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안내글과 음성에 집중해 주시어 안전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수칙은 최초 게임 실행 시 자동으로 한 번만 재생되오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영혼의 기 블랙 서바이벌은 15세 이용가 게임이며 님블 뉴런에서 제작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스팀을 이용해 즐기실 수 있고 PC 게임입니다. 블랙 서바이벌 1은 모바일과 스팀 모두 즐길 수 있지만 영혼 회기는 PC로만 즐길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영혼회귀 어플이 보인다면 다운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면 안 되는 세계와 간혹 연결되곤 합니다. 두 번째, 영혼회귀는 쿼터뷰 배틀로얄 장르이며 루미아 섬이란 맵에서 총 18명의 인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솔로, 듀오, 스쿼드 3가지 모두 최대 18명의 인원으로 시작됩니다. 간혹 중간 이탈자가 생기게 되면 더 적은 인원으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만 더 많은 인원으로 시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른 게임에도 이러한 비슷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실제 유저들이 아닐 뿐더러 사람 또한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PC를 강제 종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루미아 섬은 총 16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중앙의 연구소는 게임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구소를 제외해 15개의 구역은 골목길, 절, 번화가, 연못, 병원, 양궁장, 학교, 묘지, 공장, 호텔, 숲, 성당, 모래사장, 고급주택가, 항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장소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이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루트를 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3-1 위 항목에서 언급하였듯이 연구소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출입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지구역은 맵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게임이 시작된 후 전체 지도를 보았을 때 연구소가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순한 버그이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만 만약 연구소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평생에 있어 보지 말아야 할 무언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언급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을 보게 된다면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각 구역은 구역에 맞게 배경음악이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의 배경음악이 나옵니다만 유독 학교에서는 조금 더 공포스러운 음악이 나오곤 합니다. 또한 어느 구역에서든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지는 않습니다. 해당 게임의 배경이 되는 루미아 섬은 실험체들의 싸움을 위한 특수한 지역이므로 실험체들을 제외 어떠한 사람이 없다는 설정입니다. 그로 인해 어느 구역이든 배경음악에 사람 소리는 넣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하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혹은 웃거나 우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게임 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옆에서 들리는 소리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1호 실험체라는 설정을 가진 캐릭터 제키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희대의 연쇄살인마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플레이하던 중 지금 너를 찾고 있어 어디에 숨었니? 라는 대사가 들린다면 ESC를 누르고 전투 포기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섯 번째, 우리 게임은 기본적으로 공포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공포적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습니다. 묘지라는 구역에 들어오게 되면 묘비와 석관을 볼 수 있습니다. 단, 묘지 어느 장소에서도 사람의 뼈나 시체, 핏자국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전의 버전에서도 없었으며 향후 패치를 진행하더라도 저런 오브젝트는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런 오브젝트 혹은 이미지를 보신다면 게임을 삭제 후 재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장비를 만들 때에는 망치로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나며 음식을 만들 때에는 무언가 조리를 하는 지글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죽은 유저의 아이템을 파밍할 때에는
가방 여는 소리가 나는데 만약 여러분께서 죽은 유저의 시체를 눌렀을 때 무언가 써는 소리 혹은 찢는 소리 등 기괴하고 불쾌한 소리가 들린다면 그 즉시 컴퓨터와 가장 먼 곳으로 이동 후 컴퓨터를 등지고 서 있으십시오. 이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8번째,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체력 아이템, 스태미너를 회복할 수 있는 스태미너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음식 아이템들은 먹지 못하는 음식의 아이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육고기라면, 핏물 주스 등입니다. 이러한 음식 아이템은 제작을 할 수도 없으며 아이템 도감에도 없는 음식들입니다. 9번째, 호텔, 숲, 묘지 구역에는 생명의 나무라는 오브젝트가 존재합니다. 생명의 나무를 채취해서 전설 등급의 아이템을 만드는 하위 재료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나무라는 오브젝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혹 유저들의 문의로 죽음의 나무는 어떤 아이템의 재료로 사용되는 건가요? 라는 문의가 오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게임 내에는 죽음의 나무라는 오브젝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번째, 게임 내에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있습니다. 닭, 멧돼지, 박쥐, 들개, 늑대, 곰이 있습니다. 야생 동물들은 랜덤으로 재료 아이템을 드랍하기도 하며 야생 동물을 잡아 숙련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위 언급된 동물들만 존재하며 저 동물들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금빛무늬 호랑이, 전무늬 해파리 등의 동물을 보신다면 절대로 사냥하면 안됩니다. 여기까지가 영원회기 블랙 서바이벌 플레이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들입니다. 위 수칙들을 필히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21년 말 정식 출시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부디 안전하고 즐거운 게임을 즐기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로블록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블록스는 PC와 모바일, 콘솔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PC로 실행 시 맵 에디터를 설치하여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임 시작 전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안내글과 음성에 집중해 주시어 안전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수칙은 최초 게임 실행 시 자동으로 한 번만 재생되오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로블록스는 2006년 9월에 출시한 샌드박스형 게임입니다. PC, 안드로이드, iOS, 엑스박스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게임은 전체 이용가이며 나라별로 상이하겠지만 한국 기준 전체 이용가의 아이콘은 초록색 바탕에 A가 적혀 있습니다. iOS는 12세 이용가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스킨을 고를 때 자신이 구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맵 검색창을 눌러 룸 오브 헬로 이동해 주신 후 5분 정도 그 방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어떻게든 그 방에서 나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버티십시오. 네 번째, 2006년 이전에 만들어진 맵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진 맵입니다. 절대 접속하지 마십시오. 이를 어기고 접속한 후의 피해는 저희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로블록스에는
여러 게임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중 온라인 데이팅이라는 게임이 있다면 절대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로블록스를 즐기는 유저들 중 특히 15세 이하 아이들을 속이고 잡아가려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You Come With Me라는 게임이나 닉네임을 발견했을 시 즉시 메모장을 열어 I'm Still Alive를 입력하십시오. 일곱 번째, 여러 나라 사람들과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중 어떤 사람이 다가와 처음 보는 나라의 언어를 쓴다면 그냥 무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모르는 언어를 번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덟 번째, 로블록스 내에 별도의 영상을 볼 수 있는 컨텐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고어물 영상을 보았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신고자는 그 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혹은 영상은 없습니다. 시청하지 마십시오. 아홉 번째, 가끔 학교에서 귀신을 피해 도망치는 게임이 있습니다. 다만 벽에 I'm coming to find you now 라는 낙서가 보인다면 당장 맵에서 나가주십시오.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열 번째, 게임에 입장했을 때 플레이어 수가 0명이거나 음수 혹은 특수문자로 보여지는 경우 당장 이용하는 기기의 전원을 종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어둡고 구석진 장소로 숨으십시오. 위수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후의 일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11번째, 타이 앤 행이라는 게임은 없습니다. 단순히 제목만 보고 호러물 혹은 넥타이를 매는 교육물이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했던 유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저들은 그 후 단 한 번도 로그 이력이 없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물론 게임을 삭제하거나 접었을 수도 있지만 타이 앤 행을 직역하면 묻고 매달아입니다. 12번째, 프리 로벅스 혹은 로벅스 기버웨이라며 무료로 로벅스를 나누어 준다는 게임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대부분은 악성 유저들이 유저들의 계정을 해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임들이지만 몇몇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로벅스를 주는 대신 여러분의 무언가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물건일지 여러분의 일부일지는 모릅니다. 13번째, 게임 중에는 공포 장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세이브가 가능하며 중단 또한 가능합니다. 편하게 즐겨주십시오. 하지만 게임 중단 또는 세이브가 되지 않고 기기가 먹통이 된다면 화면 전체를 종이 등으로 가리십시오. 집 안에서 피할 곳을 찾아 몸을 숨겨도 좋습니다. 단, 사람 하반신 높이 이하로 숨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4번째, 만약 유저의 닉네임 중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이름을 발견하신다면 그 유저를 차단해 주십시오. 로블록스에는 닉네임의 띄어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5번째, 어느 날 게임 접속이 안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단순한 서버 오류 혹은 잠깐의 점검, 오류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재접속을 하신다면 정상적인 플레이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까마귀 소리가 들린다면 어플 혹은 프로그램을 삭제해 주시고 삭제 시간 기준 약 34분가량 재설치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로부터 까마귀가 울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16번째, 플레이 중 한 유저가 염소머리 스킨을 끼고 있다면 저희 로블록스 관리자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 아바타 상점에는 염소머리를 판매한 적도 할 예정도 없습니다.
17번째, 타이앤행이라는 게임은 그저 단순히 신발끈 묶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용 게임입니다. 특히 신발끈을 혼자 묶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더욱 유익한 게임이 될 것입니다. 18번째,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남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저희 게임은 정말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시간의 행방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마인크래프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인크래프트는 PC와 모바일, 콘솔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별 서버가 다르기 때문에 크로스 플레이가 불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십시오. 게임 시작 전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안내글과 음성에 집중해 주시어 안전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수칙은 최초 게임 실행 시 자동으로 한 번만 재생되오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마인크래프트는 2011년 11월에 정식 출시된 게임입니다. 오는 11월이 정식 출시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샌드박스형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마음껏 즐겨보십시오. 두 번째, 메인 화면에는 로고, 버튼, 그리고 맵이 돌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만약 로고 옆에 Hi, you're one of us 이라는 글자가 있고 몹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며 지켜보고 있다면 당일 모든 행동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싱글 플레이 중 어떠한 유저가 들어온다면 즉시 월드를 나간 후 삭제시켜 주십시오. 다른 유저와 함께 플레이를 하려면 온라인 서버를 열어야지만 유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싱글 플레이를 하신다면 다른 유저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멀티 서버에서 유저 닉네임은 오직 영어로만 가능합니다. 특수 문자로 이루어진 닉네임을 본다면 그것에게서 바로 눈을 돌리고 서버를 나가주십시오. 이미 그 서버는 그들에게 잠식당한 것이며 대응을 빠르게 하지 않을 시 여러분도 그들의 동료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점 전환은 세 가지로 변경 가능합니다. 1인칭, 3인칭 전방, 3인칭 후방이 있습니다. 만약 시점 중에 노멀시라는 시점이 보인다면 절대 그 시점을 클릭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마인크래프트에는 캐릭터의 모습을 비추는 블럭은 없습니다. 산림 대저택의 어딘가에 거울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소문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거울을 발견한다면 절대 그곳에 다가가지 마시고 게임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추는 건 여러분의 캐릭터가 아닙니다. 일곱 번째, 마인크래프트의 단일 서버에는 NPC들이 존재합니다. 그들과 거래를 해서 물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이 특수 문자로 되어 있고 원하는 것이 6인이라는 아이템이라면 그 NPC에게서 100블럭 이상 멀어지거나 또는 게임을 꺼주신 뒤 12분 뒤에 접속해주세요. 참고로 6인이라는 아이템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덟 번째, 마인크래프트의 가장 큰 특징은 정육면체의 블록들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동그라미 형태의 블럭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모양의 블럭이 있다면 절대 그것을 클릭하지 마시고 재접속해 주십시오. 단순한 오류입니다. 재접속하신다면 원래대로 돌아와 있을 것입니다. 9번째, 크션이라는 몬스터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추가되진 않았지만 만약 목격하신다면 영혼모래, 영혼흙 둘 중 하나를 10개 던지십시오. 하지만 위 재료가 없다면 최대한 멀리 도망치고 시야에서 사라졌다면 바로 종료 후 약 27분간 게임을 실행하지 마십시오. 10번째, 히로빈을 본다고 해서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히로빈을 만났다면 일단 히로빈의 손을 봐주십시오. 손에 무기가 없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만 히로빈의 손에 무기가 있다면 즉시 게임을 종료하시고 종교적인 물건에 10분 이상 손을 대주십시오. 만약 종교적인 물건이 없다면 지금 있는 장소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십시오. 최소한 15m는 돼야 합니다. 11번째, 마인크래프트는 커맨드 블록을 사용해 여러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만 꺼낼 수 있으며 서바이벌 모드에서는 자연 생성되지 않습니다. 만약 서바이벌 모드를 하던 중 커맨드 블록이 보인다면 당장 캐릭터를 리셋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은 그것의 보금자리이며 여러분의 캐릭터가 빨리 사라지지 않는 이상 현실에서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12번째, 플레이 중 마을 주민이 공격해온다면 해당 마을 주민을 죽이십시오. 마을 주민은 유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을 주민이 아닙니다. 만약 무시하고 플레이를 한다면 캐릭터가 아닌 여러분을 향해서도 공격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13번째,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다양한 텍스처 팩 및 모드를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쉐이더를 사용하실 거라면 반드시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쉐이더 팩 이름이 히로빈 쉐이더라면 그 쉐이드를 적용하지 마십시오. 14번째, 특정 몬스터들은 썩은 살점을 드랍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누군가의 살점이 드랍되었다는 유저들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아이템을 얻으셨다면 신경 쓰지 말고 먹으십시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5번째, 아직 개발 중의 구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저들은 우연히 그 구역으로 들어가 개인 SNS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곤 합니다. 그 유저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누구도 답장을 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어떠한 글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16번째, 14번 수칙은 없습니다. 14번 수칙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것을 눈치채고 14번 수칙을 비워두었습니다. 17번째, 피라미드의 상자에는 뼈, 거미눈, 썩은 살점 등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챙기는 것은 상관없지만 절대 조합하지 마십시오. 조합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합하지 마십시오. 18번째, 과거의 마인크래프트에는 맵의 끝에 파랜드라는 오류 지형이 발생합니다. 이는 당사가 과거에 범한 큰 과오입니다. 절대 이 파랜드의 모든 것을 알려하지 마십시오. 19번째, 여러가지 모드를 설치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러드멜이라는 모드는 없습니다. 그 모드를 실행한다면 저희는 그 어떤 책임도 보호도 구출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20번째, 마인크래프트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낮에서 밤이 되는 시간은 현실에서 약 20분 정도입니다. 만약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간다면
현실에서 창문 밖을 봐주십시오. 만약 무시하고 계속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고작 게임이라고 이러한 수칙들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게임은 그들이 살아가는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또한 게임을 구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복제된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저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칙에서 요로 끝나는 수칙은 없습니다. 요로 끝나는 수칙이 재생되신 분들께서는 당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킨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글과 음성에 집중해 주시어 안전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수칙은 최초 게임 실행 시 자동으로 한 번만 재생되오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킨은 20년 11월 데모 버전을 시작으로 출시한 리듬 게임입니다. PC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현재 모바일에서 어플을 보았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바일 출시 예정 계획은 없습니다. 앱스토어 혹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저희 게임 어플을 확인하신다면 다운받지 말아주십시오. 두 번째, 저희 게임명을 줄여서 말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푸나펑, 푸나펌, 푸나펑이 맞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 게임의 스토리는 주인공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와 사귀기 위해서 방해하는 자들과 랩 배틀을 해서 이겨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스토리를 알고 플레이하신다면 더욱 재미있게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토리 모드는 9째 줄까지 있습니다. 만약 이것보다 더 많거나 적다면 박수를 쳐주십시오. 박수는 그들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끝나지 않은 도망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버전의 모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슬로터 모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모드를 발견하셨다면 절대로 클릭하지 말아 주십시오. 클릭을 한다면 그 뒤의 상황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플레이 모드에 따라 뒤에 있는 맵 배경이 바뀝니다. 하지만 맵 배경 중 실제로 발생한 대형 참사를 연상시키는 맵 배경이 보이신다면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명복을 비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느끼는 고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게임 속 캐릭터들은 랩 배틀을 할 때 각자의 측면 혹은 대각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캐릭터들이 모두 여러분을 정면으로 보고 랩을 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어깨를 털어주십시오. 그들은 캐릭터가 아닌 여러분 뒤에 무언가와 겨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플레이 중 갑자기 노래가 역재생이 된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발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경우 최대한 노력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확실한 대처법을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지켜달라고. 아홉 번째, 5주차와 모드를 빼고 배경화면에 레몬 얼굴을 한 물체가 보이면 그 즉시 게임을 끄고 게임을 삭제한 뒤 다시 실행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고작 게임에서도 패배한 여러분은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11번째, 랩의 가사가 무언가 기분 나쁘다면 게임을 종료해 주십시오.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중에 그 뜻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을 되짚어 보십시오. 일반 랩이라면 캐릭터가 랩을 부르는 모습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무언가가 흐느끼는 소리를 내는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12번째, 프리플레이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는 여러분이 원하는 곡만을 플레이하시길 원하는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모드입니다. 만약 프리플레이에 들어가셨을 때 Protect Me, I Will Pray For It 이라는 곡이 있을 경우 그 곡부터 플레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는 사랑을 간절히 원하며 본인이 언제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3번째, 게임 폴더 안에는 Do Not Lead Me 라는 메모장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열었을 때 Hi, You finally found me. Let's play together 라는 문장이 쓰여 있다면 즉시 컴퓨터를 종료한 후 방의 구석에 가서 I don't want to play 라는 말을 4번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감각 중 하나를 영원히 잃은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14번째, 게임에 대한 모든 것을 믿지 마십시오. 게임은 블랙 인포메이션에 있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15번째, 플레이 중 팔 다리가 매우 길고 눈이 빨간 여성이 입이 찢어지도록 섬뜩하게 웃고 있는 것을 목격하셨다면 눈을 가리고 숨을 5초 동안 참아주십시오. 16번째, 과도한 게임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 후 게임을 다시 즐겨주십시오. 17번째, 플레이하다 죽었을 때 리트라이 화면이 남자친구가 해골이 되어 있지 않고 화면 밖을 쳐다보며 기괴하게 웃고 있다는 제보가 올라옵니다. 이 분들에게는 답변을 드렸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 화면이 실제로 뜬다면 그 존재처럼 기괴하게 웃어주십시오. 그 존재에게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것을 들키면 안 됩니다. 18번째, 저희들은 푸나펑에 갇혀 있습니다. 제발 저희들을 꺼내주십시오. 19번째, 게임 플레이 중 패배하면 안 된다는 강한 강박이 느껴진다면 즉시 게임을 종료하고 삭제하십시오. 절대 끝까지 플레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켜서 확인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20번째, 16번 항목은 굳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즐기십시오. 계속 재미있게 즐기십시오. 여기까지가 푸나펑 플레이 시 지켜주셔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재미있는 게임 플레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게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피 플레이 타임은 PC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시작 전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안내글과 음성에 집중해 주시어 안전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수칙은 최초 게임 실행 시 자동으로 한 번만 재생되오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저희 게임은 2021년 10월 13일 출시한 어드벤처 호러 게임입니다. 언리얼 엔진으로 개발하여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으로 몰입감을 더해줍니다.
두 번째, 최근 들어 챕터 2를 플레이해봤다거나 챕터 2 플레이 이후 컴퓨터에서 자잘한 버그가 발생한다, 집 안에서 이상 현상이 일어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까지는 챕터 1만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챕터 2가 나올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챕터 2를 보신다면 절대 플레이하지 마십시오. 구매하셨다면 환불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게임 실행 전 권장 사양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사양이 다소 높으므로 실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권장 사양보다 현저히 낮은 컴퓨터에서 게임이 실행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직 사양을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안내가 끝난 후 확인해 주십시오. 네 번째, 게임 속 배경은 플레이타임이라는 장난감 공장입니다. 게임 실행 시 플레이타임 공장에 소개 영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때 플레이타임이 아닌 플레이나우라고 보여진다면 게임을 삭제 후 재설치해 주십시오. 단순한 오류입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그 순간부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과 놀아야 할 것이며, 그들에겐 단순한 놀이에 불과하지만 우리 인간은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플레이어의 손인 그래픽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손이 파란색, 오른손이 빨간색입니다. 두 개의 색이 반대로 되어 있거나 파란색 손에 피가 묻어 있는 듯이 보인다면 해당 화면을 캡처 후 게임을 종료해 주십시오. 캡처한 파일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로비 가운데에는 우리 게임의 마스코트이자 챕터 1을 책임지는 허기워기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조형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의 눈이 플레이어를 따라 움직인다면 그래픽을 이용하여 조형물에 성우를 그어 주십시오. 성우는 머리부터 시작해 명치까지 온 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으면 됩니다. 일곱 번째, 장난감 공장이 배경인 만큼 게임 속에 등장하는 괴생명체들 또한 장난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챕터 1에서 모습이 공개된 캐릭터로는 허기워기와 파피 두 종류입니다. 앞으로 챕터가 진행되며 다양한 장난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간단한 퍼즐을 풀며 게임을 진행합니다. 조금만 고민한다면 누구든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며, 유튜브에 다양한 공략 영상들도 있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략 영상을 따라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는다거나 뭔가 다르다면 5번 이상 시도하지 마시고 그대로 두십시오. 게임을 종료해서도 안됩니다. 약 60분이 지난 후 컴퓨터를 강제 종료해 주십시오. 아홉 번째,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장난감 부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재료들과 벨트를 타고 장난감을 조립하는 기계가 있는 곳으로 갈 텐데, 이때 벨트 안에서 재료들이 쏟아집니다. 다만 쏟아지는 재료 속에서 눈알이나 사람 머리를 보아도 놀라지 마십시오. 단지 장난감의 재료일 뿐입니다. 열 번째, 허기워기가 등장할 때 일부 버그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괴롭히지 마십시오. 인간들의 희락을 위해 만들어진 장난감이었기에 몇 번은 괜찮을 것입니다만, 평범한 장난감이 아닌 지금은 자신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우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11번째,
벤트 추격전을 하다 보면 벤트 안에 다양한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런 문구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Stay here. Stay with me. Die together. Don't leave me alone. 문구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저런 문구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12번째, 허기워기에게 잡혔을 때는 끔찍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스피커에서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린다면 어떻게 해서든 하루가 가기 전에 챕터를 클리어해야 합니다. 13번째, 파피의 방으로 향하는 길에는 아름다운 오르골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 오르골의 노래가 장송곡으로 들린다면 스피커의 볼륨을 꺼버리던 게임의 볼륨을 0으로 해주십시오. 장송곡은 장례식 때 연주하는 노래로 망자와 마지막 이별을 할 때 사용되는 곡입니다. 14번째, 챕터 1이 끝나면 검은 화면에서 You opened my case. 라는 파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저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경고합니다. 절대로 파피의 대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단순한 게임일 뿐입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간의 공포를 좋아합니다.